시동. 전동으로도 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형 선회기를 타러 왔습니다. 선회기, 낚시 면허 없이 소형 보트에 선외에 엔진을 달아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작은 배를 선회기라고 부릅니다. 물론 큰 배도 선회기가 있지만 이렇게 이동식 렌트를 해주는 곳들이 보면 경남 전역에 창원, 그리고 고성, 통영 내만권, 거제 내만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렌트를 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갯바위, 방파제에 좀 자리적으로 부담이 있으신 분, 그리고 조과가 너무 안 좋아서 방파제는 고기가 없다 하실 때 선회기를 빌려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이 경남 전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터가 달려있는 것을 소형 선회기라고 하고요, 모터 없이 노를 저을 수 있는 것을 연마선이라고도 합니다. 이 선회기 운전은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면허 없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앞으로는 나중에 면허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소형 선회기는 섬들이 모여있는 안전한 구역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양식장이라든지 밧줄 작업을 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배를 고정을 시켜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원투 처박기라든지 빌림 찌낚시, 그리고 카드 채비 등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어종을 내가 오늘 하루 빌린 배로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포인트 이동을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어요. 렌트 비용은 사실 어느정도 다 비슷하지만 2인이 탈 수 있는 용의 보트, 3인이 탈 수 있는 보트, 4인이 탈 수 있는 보트들마다 다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요. 핸들식으로 되어 있는 보트, 그리고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보트 등 보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형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들 오늘 한번 배워보고요, 낚시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자, 이게 선회기 엔진입니다. 25는 25마력짜리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이 수동 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선회기들은 다 같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쪽에 기름이거든요. 시동이 잘 안 걸렸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어 넣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어가 들어가면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걸 꾹꾹 눌러주시면 휘발유가 들어가면서 시동을 잘 쉽게 걸어주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레바들은 똑같습니다. 전진 레바가 있고 후진 레바가 있어요.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오시면 앞으로 가는 거, 가운데로 하면 중립, 그리고 뒤로 하면 후진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좌회전을 하고 이렇게 돌리면 우회전을 하죠. 하지만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자동차 핸들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들을 이렇게 밀면 배 앞은 이쪽으로 나갑니다. 우측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반대라고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후진을 걸었을 경우에는 내가 가고 싶다, 이쪽으로 가고 싶다 했을 때, 후진을 걸었을 때는 앞 방향이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 앞 방향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버튼은 바로 악셀입니다. 우리가 악셀을 바른다, 자동차로 생각하면 악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토바이처럼 돌리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돌리시면 RPM이 올라갑니다. 조금 이따가 시동을 걸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리는 용도는 잡고 움직이기 좋도록 이렇게 움직이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은 거의 대부분 핸들 악셀 옆에 이렇게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중립인 상태에서, 앞 전진이죠. 중립인 상태에서
스낵들마다 다 틀립니다. 뭐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는 이 자동으로 스타트 버튼이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를 돌려서 시동을 켜고 끄고가 있습니다. 이 스낵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를 꼽아서 하는 용도네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여기 시동이 걸립니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천천히 느긋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제가 첫 번째로 도착한 포인트는 바로 마을 인근에 있는 참돔 양식장 근처 포인트입니다. 물론 선장님이 허락하에 내렸지만 뗏목에서 이렇게 물 가는 방향으로 배를 잡고 막대치로 채비 세팅을 했습니다. 이곳은 참돔 양식장이기 때문에 주위에 참돔 먹이 등 먹을 게 풍부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바람에 참돔 양식장을 탈출한 탈출 참돔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날 제가 갔을 때는 쉽게 참돔들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막대치로 수심을 잰 후에 조금 띄워서 이렇게 해주니까 여지없이 참돔들이 물어주더라고요. 씨알도 좋고 여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참돔 양식장 인근에서 탈출한 참돔 잡는다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많이 잡기보다는 손맛만 보고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스낵이 빌려주시는 사장님들도 반사 이익도 받는 부분도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거의 대부분의 어민들은 보험을 들어 있다고 합니다. 한겨울철 낚시를 보면 사실 감성돔 낚시를 하면서 하루에 한번 입질 받을까 말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운 좋게 손맛도 보고 재밌는 낚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리수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출발해서 감성돔이 또 보고 싶더라고요. 다른 어종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먼 바다로 가기로 했습니다. 부신을 하고 전진을 해서 천천히, 처음에는 무조건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날이 상당히 잔잔했지만 앞에 보시면 이렇게 보트가 있죠. 이럴 때 보면 보트가 물살을 가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주위에 너울이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안전하게 이 배 뒤를 따라가 주시면 너울이 좌우로 퍼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큰 배들이 옆으로 만약 지나가게 되면 배가 많이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운전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뗏목에 묶었다면 두 번째는 부자라고 하죠. 양식장에서 좌우로 가는 낚시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양식장에 부자를 묶습니다. 우측편에 보이는 이런 부자를 양쪽으로 배 앞뒤를 묶어서 물이 가는 방향으로 흘림 낚시를 해도 되고요. 본 시즌 때는 문어 낚시, 그리고 루어 낚시, 갑오징어, 무늬오징어 등 루어 낚시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흘림 낚시가 주기 때문에 양식장 양쪽으로 묶어서 흘림 낚시를 해봤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입질이 없고 좀 재미가 없는 낚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보통 선상에서 점심을 먹다 보면 사실 야외에서 먹는 밥은 돌을 구워 먹어도 맛있다 할 정도로 정말로 맛있죠. 오늘은 라면과 김밥을 먹었는데도 야외에서 먹는 맛 정말 일품입니다. 자, 다음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닷줄이 놓인 곳에 이렇게 닷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닷줄을 잡아서 이렇게 낚시하는 방법이 있죠. 보통 혼자는 좀 하기는 힘들고 2인 1조로 해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갯바위 낚시보다 선상 낚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겨울철에 갯바위 낚시에서 감성돔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선상 낚시라고 또 쉬운 건 아니겠지만 좀 더 포인트를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낚시는 뭐든지 물의 제맛이야. 뭐 붙어있다. 에? 아, 퍽퍽은 안 하고 얘 꼬꼬꼬거리 샀네. 노래하는 물고기 아닙니까? 네, 식사를 다 마치고 다시 낚시를 열심히 해봤지만 뭐 크게 큰 조과가 없었습니다. 뭐 보리멸이라든지 성대 뭐 등등. 그래서 마지막으로 밑밥도 거의 다 써가고 철수하기 전에 조금 더 먹거리를 잡기 위해서 참돔 양식장에 다시 한번 더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고기를 많이 잡는다 보다는 전유동 연습도 하고 또 재밌게 한번 놀아보기 위해서 참돔 양식장 내만으로 다시
진입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유동으로 한번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전에 감성돔 낚시에 크게 손맛을 못 봐서 가기 전에 참돔 한 번 더 손맛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접원을 했습니다. 채비는 오전에 막대찌로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비전유동을 해서 또 제로찌로 해서 이렇게 찌 낚시 연습도 할 겸 감성돔도 물어주고 또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날 낚시를 해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낚시인으로 낚시를 할 때 꼭 대상어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했거든요. 한겨울철 녹지도 않는 크릴을 끼어가면서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고 그렇게 사방팔방 쫓아다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는 제가 즐기기 위해서 했지만 그 당시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참돔 낚시, 탈출한 참돔 낚시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낚시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에 대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낚시라는 게 내 자신이 즐겁기 위한 취미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날은 정말 즐겁고 재밌게 낚시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답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는 그런 낚시 하시길 바랄게요. 물론 고기는 많이는 잡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딱 먹을 만큼 애들이 집에 들고 와서 구워주면 참 좋아하겠네요. 오늘 뭐 너무 재밌게 낚시를 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쓰레기 낚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하셔서 재밌는 조각 또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보 이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